자, 안녕하세요. 김미애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요. 간호사가 궁금하신가요? 입니다. 주제에 앞서가지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영춘님. 그 옛날에 그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예 천사 떠올라요. 이런 천사? 예. 늘 검정 옷 입고 다니시던데. 검정 드레스. 공병 어디 천사의 느낌 천사의 느낌이 든다. 예. 좋네요. 또 강호사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약간 착한 이미지예요. 착한 이미지. 아, 네. 그럼 우리 전은혜님께서는 강호사 하면 딱 떠오르는 물건? 상징적인 막 그런 물건 이미지? 그 있잖아 주사기. 예 다들 똑같으세요? 주사기? 주사기 간호사 하면 주사기. 거의 이런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하면은 주사.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주사를 많이 놓기도 하고 저도 잘 놓습니다. 잘 놓는 건 제일 좋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쓰셔가지고. 좀 표현 이상하지만 혈관이 좋은 분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간호사의 역할이 주사 놓는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하시잖아요. 의사는 치료를 하는 것이고 간호사는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요. 수술 1시간 동안 수술을 1시간 했잖아요. 그 나머지 23시간은 강호사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곁에는 언제나 강호사가 떠나지 않고 24시간 곁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킬 때 계속 주사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주사만 놓는 거냐 이렇게 하실 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돌보는 직업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갑자기 WHO의 정의 1978년 정의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예. 어떤 게 있냐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뵀을 때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안녕하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모든 게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정신이 좀 요새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안녕한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간호사 하면 너무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떤 사람의 질병과 상처에 대한 것만 겉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만 치료한 이후에 간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정신적인 간호와 지금 사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간호 그리고 영적인 간호는 사실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단어기도 해요. 아니 간호에 영적인 게 왜 들어가니 이게 종교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모든 게 세 가지가 안녕한 상태인데 죽음을 앞두고는 대부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한 상태에 영적인 것까지 들어간 것이 사실은 간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한 상태, 이게 건강한 상태는 바로 이 네 가지가 모두 안녕한 상태.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간호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영춘님께서 나이팅게일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나이팅게일 저는 이제 나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나 교수님, 존경하는 나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로 나이팅게일이 현재 살아있다면 네. 그분은 어느 학과의 교수님이었을까요? 나이팅게일이요? 네. 되게 정리를 잘하셨다고 제가 아, 들었는데 혹시 맞출까봐. 아니, 제가 진짜 나이팅게일 부분에 맞춰버릴까요? 참지 말고. 참지 말고. 네, 맞춰버릴까요? 그 이 차트 이렇게 하는 교수님 뭐 예를 들면 아, 아시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 좀 다른 그 어이력에 어이가 없네. 아니 차트? 어이가 맞은데 맞으셨어요. 맞아요? 오, 그래서 통계학 교수였을 거예요. 통계학 교수였을 거다. 할 수 있었는데. 네. 나이팅게일을 생각하면 간호학의 어머님이잖아요, 우리. 네. 네. 아유, 대선배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나이팅게일 교수님이 쓰신 2개의 노트가 있었거든요. 병원에 대한 것, 간호에 대한 것. 그 노트가 지금 현재 간호학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예요. 매뉴얼 같은 걸 만드시고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제1의 간호혁명이 우리 나이팅게일이시고요. 제2혁명은 이제 페니크 여사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이제 저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튼 나이팅게일 교수님께서는 통계로 모든 수치를 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하면 이 사람은 좋아져. 이렇게 간호하면 이 사람은 금방 죽던데. 이렇게 하면서 크리미아 전쟁 때 그 군인들을 막 간호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빨간 약 쓰면 안 되는 말씀 베타딘이라 말하기 없으니까 빨간 약 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떻게 해서 이 환자 살아날까 고민하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분이거든요. 간호는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비전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한번 만들어낸 제1혁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사람은 너무나 능동적인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만 좋게 하면 살아나더라. 환경 이론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나이팅게일에 가서 봤더니 온통 쥐가 들끓고 막 해충이 막 있고 피 묻어서 그대로 입고 있고 커튼도 안 쳐져 있고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그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사율이 80% 이상을 막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가서 이렇게 막 발라주고 뭐 이게 아니라 열제고 이런 게 아니라 커튼을 싹 걷고요. 환기시키고 옷을 싹 걷어서 세탁을 다 해서 주고 쥐를 다 잡았어요. 쥐 다 잡고 해충 잡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양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기를 5개로 나눠가지고요. 중환자 시기, 건강 시기, 무슨 시기 나눠서 영양분을 제공해 줬더니 치사율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10% 아래로 떨어진. 그 결과물이 내가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어라고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최초 여성 통계 그 학자들만 모이는 것에 회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계학자였을 거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사 같은 이미지, 나이팅게일의 그런 간호고 뭔가 환자 이렇게 머리 얹으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간호사는요,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가예요. 행정가입니다. 네, 기획을 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를 한 명 살릴 때라도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간호사가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시스템이 이제 2가지인데요. 이 간호사 궁금하신 거니까. 한국의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미국에 독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 간호사, 제가 아까 간호 선교사 꿈이었죠. 근데 그 제 꿈처럼 선교사님들인데 간호사님분들이 들어와가지고요. 한국의 간호를 미국 수준만큼. 미쿡이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미쿡 수준만큼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레벨업을 시켜왔는데 중간에 이제 안타깝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간호는 독일식 간호입니다. 독일식 간호의 특징은 의사한테 바로 배워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의사한테 바로 배우는 식의 간호. 물론 나이팅게일도 거기서 배우긴 했지만 그런 간호가 일본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간호가 우리한테 들어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교과서, 미국의 선진의 간호의 교과서를 쭉 배우고 병원 시스템은 일부가 일본식의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의사가 뭔가 이거 김 간호사 주사 넣어줘. 그럼 네! 이렇게 가서 주사 넣고 요거 떠올리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지나 드라마나 이런 데도 드라마에 이미지가 그렇게 조금 그 드라마도 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간호사 그러면 또 네! 이러고 들고 막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역할을 저 안 따라다녔어요. 중환자실 간호사들 오면 멋있는지 몰라요. 마이 페이션트, 내 환자 어떻게 간호하지? 딱 24시간 돌보면서 이 환자 탁탁탁탁 처리하는 부분들이 하다가 환자 갑자기 열난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럼 선생님 지금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고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하고 내려오는 거죠.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협업하는 것이 간호사예요. 멋있다. 네, 정말 멋있는 이제 직업. 기획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자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 교수로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간호와 마케팅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마케팅은 간호사가 어쩌면 자기를 더 멋진 간호사 되기 위해 브랜드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기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간호학 공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가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부분들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는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중심부에 딱 있으면서 의사랑 환자를 연결하고요. 간호사끼리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와 원무과를 연결하고요. 환자와 영양 관리하시는 분 연결하고 약국을 연결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대로 그냥 열 재고 혈압 재면서 막 주사 띵 놓고
간호사 그거 아니고 되게 멋진 직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전 세계 간호사들이 아마 그 ICN이라는 국제 간호 협회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이 혁명을 일으켰던 페니크 여사님이 만든 그 협회인데 그게 전 세계 최초로 여성 전문 협회예요. 그게 간호사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멋진 게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인데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제가 아트다, 아르다. 이제 아티스트 계시지만 이게 아트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 아 그럼 교수님 과학이자 예술이다. 그럼 어떤 거 생각나세요? 우리 학생분, 우리 김영춘 학생분 얘기해 보세요. 예술하면요 어렵네요. 오, 그래. 네. 맞추는 분이 계시면 제가 5분 빨리 끝내드려요.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대답을 빨리 얘기 좀 해봐. 해봐 좀 해봐. 5분 일찍 끝나잖아요. 맞추면 안 돼요. 알아도 가만히 있을게요.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좀 투병을 오래 하시고 지금도 조금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하시고 그럼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동행하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간호사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의 그 컨디션이 엄청 다르세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회복 속도가 조금씩 달랐던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아니 오늘 우등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 맞췄나요? 그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다라고 했는데요. 예술로 표현하면 사실은 저는 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용. 아 이것도 제가 무용 좀 하게 생각했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질문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학생들한테 간호가 예술이면 뭘 것 같니? 물어보면 대부분 연극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사를 서로 하는 거지. 환자분 많이 아프시죠? 저도 많이 아프네요. 환자분 제가 금방 가볼게요. 들어가 계세요.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거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호사인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0번째 환자의 아픔을 보는 거고 환자는 처음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 똑같이 또 1000번째 아프시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환자분 제가 아프시죠? 제가 알고 있어요. 아프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진짜로 위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환자분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보시면 간호사들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빠서 네. 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막 수술 받고 이제 막 콜벨 눌러도 너무 바쁘고 요즘 같은 시기 정말 간호사 부족하잖아요. 힘들게 나오시면 막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 계세요. 그럼 네 다시 막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겁이야 그냥. 네. 이게 혼나면 안 돼.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의 멘트가 뭐냐? 기다리세요. 들어가 계세요. 이거.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간호사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가 아니라 바빠 보여서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환자들은 눈빛으로 보내요. 나 되게 아픈데. 나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 중에 무용이다 말씀드린 게 무용을 보면 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또 이제 이렇게 깨달음. 그래서 간호는 예술 중에 무용이다. 제가 간호학 박사 철학 시간에 사실 배운 이야기예요.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낸 눈빛 하나, 이 손짓 하나, 동작 하나. 예를 들어 환자분이 자꾸만 엎드려서 숨을 쉬고 있다? 그럼 기자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은 엎드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모습으로 계시면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기자호흡이 있다? 그러면 얼른 판단해가지고 산소 포화도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호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간호사라는 거죠.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였을 때 이런 경험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였을 때 좀 힘들었다. 특히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그곳이 하나의 교회이지 않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라고 밤 근무를 밤새 할 때 대부분은 주환자실은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없는 환자분들의 마지막 갖는 길에 손을 잡아드리면서 귀에 대고 이야기하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청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돌아가신 분 앞에 두고 절대로 아무 얘기나 하면 농담하거나 이런 거 큰일 안 납니다. 예. 눈도 흐려지고 다 흐려졌지만
귀는 살려있어요. 청력은. 저도 여러 번 연구를 해봤어요. 환자들한테 귀 대고 제 이야기가 들리세요? 들리시면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누구누구님, 저 간호사 김명혜입니다. 기억하시죠? 제 목소리 아시죠?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술 받고 나온 환자분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드네 신난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귀에 대고 잘하고 계세요. 좋아지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네네네. 간호사는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출혈이 너무너무 심해서 실려 오신 분이 있었는데 밤새 우리가 이제 피라고 하죠. 수혈을 엄청나게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공호흡기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다가 계속 인공호흡기랑 싸워요. 자기 숨을 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귀에 대고 또 제 얘기 들리시죠? 이 인공호흡기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해설했어요. 밤새. 하고 나이트 근무를 이틀 하고 그분 상태를 보고 저는 이제 가서 쉬는 날이 있어야겠죠. 있고 다시 출근했을 때 그분이 반쯤 이렇게 올라 앉아 계신 거예요.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이 간호사가 이런 거예요. 이런 죽음의 기로에 있던 분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머 살아나셨네요. 막 제가 다가간 거예요. 가서 어머 누구님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갔더니 이 목소리 저 밤에 간호했던 간호사 선생님이시죠? 라고 얘기 듣는 순간 이게 바로 간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간호사는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요. 왜 웃지 않아? 왜 친절하지 않아? 친절 간호사 이렇게 물론 중요해요. 아프면 짜증이 엄청 나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잘못 건드리면 남녀 사이도 헤어진 각이잖아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데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친절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간호사라는 직업은요. 웃음과 친절만을 강요해야 되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웃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웃고만 있으면 환자분 숨 못 쉬시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어머니 간호할 때도 보셨겠지만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웃고 있지 않더라도 그 전문적인 간호 행위가 먼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가 불친절하다, 간호사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갖고 있는 오해들 중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요. 정말 멋진 직업이고요. 또 한국 간호사는 특별히 좋은 게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오면 미국, 호주, 캐나다 어디든 가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나라 간호사 시험 다시 보시긴 해야 되지만 영어로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국제 간호와 글로벌 경영 수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달란트가 강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다시 강조하지만 주사 이제 그건 저랑 만났으니까 이 뒤로는 간호사 되게 멋있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이팅게 교수님의 그 드레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검정 드레스. 통합적인 학문의 결정체다. 간호는 어떤 전공과도 잘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색소폰 연주자시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랑 연결해도 되게 좋아요. 간호사가 이걸 악기를 배워가지고 환자의 그런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연주를 해준다든지 음악 치료 좋죠. 그리고 뭐 모델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랑 연결되든 심리학이든 교육학이든 저는 대학원에 저는 이제 간호학 박사를 했는데요. 석사 과정은 경영학을 했거든요. 경영학하고도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기획과, 행정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영학하고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 간호의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고요. 넓어져야지만 더 다양한 대상자를 삶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만들어지고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가 좀 이어졌고 간호사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는 환자를 간호하고요. 물론 간호하죠. 프레임에 씌워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작은. 팍 벗고 나와서 정말 멋진 직업이구나. 진짜 전문직이구나. 우리가 의사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간호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든 연결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간호사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간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정말이세요. 강호사 궁금하신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이제 그 현실적인 질문. 네네. 환자들 중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 저도 좋은 경험, 서비스를 위해서.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 강호사분들이 거의 지금 45만 명 넘어가는데 남자 간호사는 10,000명 정도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를 간호사 전문인이 아닌 누나, 언니, 아가씨, 언니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서는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 간호사가 명칭이 간호원이었어요. 원은 보조원. 예전에. 일본의 식민주의 때 들어왔던 그 보조의 역할 때 간호원. 하지만 88년도 이후에 명확하게 간호사, 스승사자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냐면 간호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간호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환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보호자를 교육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중환자실 근무할 때요. 그 조직폭력 그 팀이라고 해야 되나? 조직폭력회 좀 우두머리 분 중에 두 번째인 분이 이렇게 입원하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람한 등치 분들이 중환자실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건 아시죠? 이제 보호자 면회 시간에만 올 수 있는데 그분들 한 명만 들어와야 되는데 막 3명씩 막 가운 입고 들어오셔갖고 저를 딱 보더니 담당 누님이시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의 담당 누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간호사인데 했더니 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90도로 누가 봐도 내가 한참 아래인데 그 신부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분들이 저한테 누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형님 막 꼭 살려내야 되고 그렇게 하셔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언니, 누나, 아가씨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 간호사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우리를 명칭에 대한 걸 알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간호사라는 분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간호를 받으면 우리가 좋아지겠구나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간호사 명칭을 잘 써야겠어요. 호칭,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네. 이게 아까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간호사 직업에 그 장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가장 큰 장점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좀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호사의 장점은요. 그 여자로서 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게요. 60이 넘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지.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은요, 사실은 평생 직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생 직업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없는데 평생 직장이고요. 언제든지 간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단녀, 경력 단절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유휴 간호사, 잠시 쉬고 있는 간호사라는 유휴 간호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전에는 간호사를 하다가 근데 전 지금도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간호사가 아닌 게 아니라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사라는 것은 달란트로 좋은 장점이 어디서나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의료봉사를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내가 가진 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이타적으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장점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직접 하시다 보면 후회하셨던 적도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후회했던 적이 한 번 딱 있었어요. 한 번. 네,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의 구조상 의사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지만 환자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중환자실 가서 오래 있다 보면 환자분이 숨이 막 넘어가면 이때는 뭐 에피네프린 주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제 나름의 할 수 있지만 나 혼자 먼저 주면 안 돼요. 불법이죠. 그때 여기서의 약간 전문성의 한계가 느껴진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좀 다른 개인적인 건 또 뭐가 있었냐면 중환자실 간호사다 보니까 모든 모니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췌장암으로 이제 소천하시는 그 순간에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가장 처음으로 내가 이걸 읽을 줄 몰랐다면 그냥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는 그 순간
내가 보내드렸던 많은 나의 중환자의 그 마지막 모니터와 똑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라고 했을 때 그때 참 처음으로 진짜 후회했던 것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요. 내 가족과 또 나도 그렇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을 그만큼 볼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을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는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기획가이고 행정가이고 간호학은 통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멋진 비전과 미래가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